김명시, 진밍시, 이춘, 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선진이. 두 번째 30페이지.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정상천 지음, 말레이시아 출판 저작권 수출, 말레이시아. 유럽 무대에서 외교로 조선 독립을 알리다. 파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와 유일하게 연락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27년간 고군분투한 서영해. 미국에는 이승만이 있다면 유럽에는 서영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임시정부의 양대 외교 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고 최근에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영해? 파리의 독립운동가? 6월 12일. (30페이지) 김명시 어머니가 3.1 운동에 희생되었다고 했다. 희생은 죽음을 의미한다. 3.1 만세운동 현장에서 얻은 부상이나 고문 끝에 얻은 병으로 고초를 겪다가 후에 돌아가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칠원면 사무소 김인석 친정가 불타 어머니의 생물 연도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정황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다. 어린 자녀를 둔 홀어머니가 어떻게 3.1 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친척들 기억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기 남동생 김명시 외삼촌과 6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한다. 남동생 김성숙이 1889년생이니 어머니는 1883년생인 셈이다. 친가인 하만 칠원에서 구한말의 망국적 상황을 보고 들으며 성장했다. 객주집 둘째 아들과 결혼해 시가인 마산으로 왔고 1901년 첫째 딸 김선희가 태어났다. 막내 김복수는 1915년생이다. 사에 대한 해석 31페이지. 김복수의 양아들이 사는 영주에서 그녀의 재적 등본을 뗐다. 김복수는 1942년 혼인신고를 하고 42년이니까 27살에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사망했고 호적에 기록된 호주는 당시에 감옥에 있던 큰오빠 김형선이었다. 김복수의 호적에 어머니는 나와 있지 않았고 김복수의 사망신고도 기록은 없었다. 그리고는 남편 김성범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김인석은 30대 홀몸이 되어 어린 5남매를 데리고 살아야 했다. 김명시의 생가는 마산포 바로 앞 비탈진길, 정기적으로 장의선은 색강 일대였다. 어시장 생전 행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달픈 생업이었다. 그래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5남매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했던 일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웠던 김명시 어머니가 어떻게 3.1 운동에 참가했고 투철한 민족의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전해지는 말이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기존에 밝혀진 다른 자료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1페이지의 그림. 신천지 1945년 3월호 독립동맹 특집편 三运动特辑独立同盟特辑. 두 번째 그림. 노천명의 김명시 인터뷰 기사 시작 부분.八路军에 총진했던金命石女将军의半生记. 노천명. (32페이지) 마산포 개항. 어머니 김인석은 개항 무렵에 마산포 객주집으로 시집왔다. 당시 마산 객주들은 반외세운동의 한 축이었다. 김명시 친가가 지역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그러나 김인석은 객주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서 다른 아내자들보다 세상 물정과 풍문에 밝았을 것이다. 당시 마산포는 원마산, 구마산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뿐 신마산이나 북쪽 방면인 양덕동은 민가가 드문 경작지였다. 그러나 개항 후 마산포의 역사와 주요 사건은 모두 김명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18세기 후반 조창이 들어서면서 조창 5에 대한 해석 32페이지. 조창은 조제로 납부한 미국을 집결하여 서울로 운반하기 위해 해안이나 하천포구 요지에 설치한 구경창고를 말한다. 작은 조창이 들어서면서 작은 포구이던 마산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남의 곡물과 남해안 수산물이 모여들며 일찍부터 상업이 발전했다. 자연스럽게 조창, 지금의 창동 주변에 민가가 들어서 여러 개의 마을이 생겨났다. 새롭게 생긴 지역을 색강, 오동동 해안 일대, 원래의 마산포를 구강, 6에 대한 해석 30페이지 6, 용마산 산호동 아래부터 현재의 팔룡산 앞쪽까지 바다를 구강, 여기서는 장을 구강장이라 했다. 구강장은 열흘마다 장이 열렸다. 구강, 현 산호동이라 했다. 배가 들고 머물기에 좋은 마산항 선창은 어선과 상인들로 붐벼 일창원 이강경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 일창원 이강경에 대한 해석 7번 32페이지 7번. 동해의 원산, 서해의 강경, 남해의 마산이라고 하여 전국의 3대 수산물 집산지를 말한다. 1899년 5월 1일 마산포가 전라도 군산. 1899년 5월 1일 마산포가 전라도 군산. 1, 2. 함경도 성진과 함께. 3. 개항되었다. 함경도 성진. 군사, 경제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마산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작지와 사내를 조개지, 군사시설, 철도로 빼앗겼다. 힘없는 나라의 비애와 수모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조선인의 저항은 완강했다. 8에 대한 해석 33페이지 8. 외국인에 대한 토지 불매 동맹 결정 1899. 마산 시립 1호 학교 폐쇄 1899. 일본인 광산 이권 침탈의 항거 1901. 조선인 학대의 집단적 봉기와 대일인 투쟁 1902. 신상회사 상인에 대한 중간 착취 폐쇄를 위한 구마산 상인의 투쟁 1904 등이 일어났다.
원래 구마산 어시장은 상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마산부 조선인 절반은 그 시장 덕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영사관의 위세를 앞세운 일본 상인들이 어시장 상권을 빼앗아 자신들의 거주지역인 신마산 쪽으로 옮기려 했다. 창원 감리를 협박해서 구강장 이전 승낙을 받아내고 본동, 현, 월남동 사거리에 초시를 열었다. 생활터전을 빼앗긴 마산포 주민들은 창원 감리로서 몰려가 항의하고 주민대표를 중앙에 보내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시 환원을 요구했다. 상인들이 똘똘 뭉쳐 투쟁한 결과 4개월 만에 기어이 구강장을 되찾아왔다. 9에 대한 해석 33페이지 9. 3.15 의거 기념사업회 역금 제2장 조선 후기 반제 반봉건 운동 3.15 의거 4.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04 96 내지 97쪽. 어시장 상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객주 제도 덕분이었다. 객주들은 개조직을 통해 영세어민들에게 조업자금을 빌려주고 일을 하면서 갚도록 배려해서 지역 주민들 간 유대를 다져왔다. 목발 김형윤 10 33페이지 10 김형윤 진흥룬 1903부터 1973까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마산 출신 언론인이다. 1930 내지 40년대 무정부주의에 심취했으며 조선일보, 남선신문,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일본 헌병이 민족적 모욕을 주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의 한쪽 눈을 뽑아버렸다고 해서 목발, 무바라고 불렸고 마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목발 김형윤은 마산 야화에서 마산 상인들의 강한 단결력을 언급하며 제2의 개성상인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34페이지 해안권 매축운동 11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11 홍충조 왜 마산이었는가 3.15 의거 학술 논문 청소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10 시끄러워. 상권 탈취에 실패한 일본은 구마산의 해안을 낀 서성, 중성, 동성, 오산지의 매축권에 열을 올렸다. 개항 당시만 해도 마산포 선창은 모두 자연지리를 이용해 만들었다. 그래서 화물을 내리거나 선적하기에는 터가 협소했고 수심도 얕아서 불편한 상태였다. 이때 동성리에 살던 김경덕이 해안 매축을 청원하고 1899년 10월 매리법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매축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자금을 빌려준 일본 상인은 차용 정세를 빌미로 매축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주변 토지는 이미 철도와 군용지로 일제에 의해 강제 수용당한 상태여서 매축 대상인 선창 일대에서 장사하던 조선인들은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생존이 걸린 지역 상권을 놓고 일본인들과 팽팽하게 맞서던 지역민들은 중단된 구마산 매축 사업에 직접 나섰다. 자금을 투자해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7년에 걸쳐 4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금했다. 이때 축적된 자본을 가진 객주들이 앞장서고 주민들도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은 조선인의 매축운동을 받아주지 않았다. 매축권은 결국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다. 매축권
매축 운동이 실패하면서 마산포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렸고 일본의 탐욕과 만행에 치를 떨었다. 아내자라고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김명씨 어머니의 민족의식은 당시 마산 사람들이 거센 반일, 항일의식을 투영하고 있었다. 형제와 자매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례는 있어도 어머니까지 독립운동한 집안은 드물다. 김인석은 대부분의 여성운동가들처럼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부유한 객주집 시댁에 의탁하지 않고 시장바닥에서 생선 행상을 하며 어린 오남매를 혼자 키운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34페이지 구마산부두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이야기 블로그 35페이지 마산 민의소 1907년 어느 날 마산 모처에 자리한 식당에 요지들이 모였다.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외놈들이 횡포가 갈수록 가관이요. 외놈 이사관이 우리 부인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질 않나. 외놈 장사꾼이 우리 바다를 메우고 항만을 쫓아내려고 하질 않나.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겠소. 35페이지 마산 민의소 1907년 어느 날 마산 모처에 자리한 식당에 요지들이 모였다.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외놈들의 형포가 갈수록 가관이요. 외놈 이사관이 우리 부인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질 않나. 외놈 장사꾼이 우리 바다를 메우고 항만을 쫓아내려고 하질 않나.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세워야겠소. 옳은 말씀이요. 외놈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리움이네란 걸 만들어 회원이 2,000명이 넘는다는데 우리도 수줍은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도 외놈들의 그리움인에 대적할 만한 부민 자치조직을 만들어야 하오. 이름은 조선민중의 의지를 모으는 곳이란 뜻으로 민의소, 민의소가 좋겠어. 우리가 사제를 조금씩 털어 당장 회관부터 지읍시다. 12에 대한 해석 36페이지 12 김수환 근대 시민운동의 산실 마산 민의소 토 세력의 뿌리 불의 2005 1908년 마산 민의소 설립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금의 시민극장 36페이지 13에 대한 해석 1908년 마산에는 일본 거류민단이 만든 치외법권 자치기구인 민혁소가 있었고 민의소는 조선인들이 여기 대항해 만든 시민자치단체다. 원래 마산 시민의 공유 재산이었으나 1935년 일본인에게 빼앗겨 그해 10월 공략관이라는 일본식 극장으로 다시 지었다. 이것이 해방 후 시민극장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의 시민극장 자리 창동 64번지에 설립된 마산 민의소는 당시 일본의 횡포에 맞서는 민간 단체로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 YMCA에 버금가는 마산 부민 14에 대한 해석 36페이지 당시 행정체제가 마산 부이므로 그 구성원은 마산 부민이 된다. 마산 부민의 자치기관이자 대의기관 15에 대한 해석 36페이지 김형윤 마산 야화 경남 1996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단층 기와집인 민의소 건물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의실과 사무실, 숙직실을 갖추었으며 300여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마당이 있었다. 16에 대한 해석 36페이지 김조환 토 세력의 불의 2005
지역 유지인 손감찰관 17에 대한 해석 36페이지 손감찰관은 민해소 대표인 손덕우 생물랜드는 모르고 1911년 마산의 조선인 200여 명은 일본 국왕의 송도표에 연사하고 국치일 8월 29일에는 민해소에서 병합 기념초견을 열고 민의장 손덕우는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 명치, 신궁, 봉찬회에 헌금을 내기도 하고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퇴임할 때는 기념품 증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한 다방면의 활동을 했고 친일 행적이 뚜렷하나 조선인 사회에서 명망을 잃지는 않았다. 지역 유지인 손감찰관의 2층 집과 마산 공립보통학교를 지은 일본인 목수가 지었다. 당시 마산 최고의 목수가 지은 셈이다. 이 건물은 마산 초기 민족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일제는 1910년 강제 합병과 함께 마산 민해소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건물은 1914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산 항민의 공유재산으로 남은 민해소 건물은 이후에 각종 집회와 교육장소로 활용되었다. 주로 사회문제, 주민의 이익관계, 민족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청년들의 토론과 외래인사의 강연회도 열렸다. 1907년 국내 최초로 옥기환 37페이지 18에 대한 해석 옥기환 1875부터 1953까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마산의 경제와 교육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1907년 국내 최초의 노동여학인 마산 노동여학교를 설립했고 현 마산고, 마산용마고, 마산상고, 성호초교의 설립에 관여했다. 1919년 44 마산 최초 조선인 주식회사 원동무역을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부호로 일제가 일왕을 숭배하고자 메이지 신궁을 짓던 봉찬회 이름을 올리고 성금을 냈다. 해방 후에는 5개월여간 미 군정기 초대 마산 부윤 마산시장을 역임했다. 이성윤 일제강점기 란티안 위치환 1875-1953의 사회운동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3 참조 구성전 19에 대한 해석 37페이지 19 구성전 생물연대 위상 마산 노동여학교장 근금저축조합 설립자 마산 창고중역 마산 원동무역 대주주 구마산 어시장 상민조합장을 지냈고 일제 명치신궁 봉찬회에 헌금을 하기도 했다. 1911년 8월 30일자 매일신보 와 같은 지역 유지들이 설립한 노동여학도 한때 민해소에 있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조국의 현실을 우려하는 청년 여학교사들이 명도석, 김명규, 나인안, 팽삼진 등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어물상의 피고용인 노동자, 농민, 빈민의 자제들을 무보수로 가르쳤고 마산 3.1 만세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김구 선생은 백족지총 지사불강百足之虫至死不僵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인용했다. 다리가 100개 달린 벌레는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권 수호를 위해 몇 달씩 장사를 포기했던 어시장 행상과 좌상들이 바로 백족지충이었다. 그들은 발표도 쓰러지지 않았다. 이른 구한말 마산의 반일풍토는 격렬했던 마산 창원 3.1만세 운동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38페이지 어린 김명시가 본 3.1만세 운동
1919년 3.1운동 당시 김명신은 12살이었다. 어머니와 오빠가 일을 나가면 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하지만 마산에서 3.1 독립 선언서가 배포되던 수산공원과 마산 창동 민의소, 구마산 장터, 마산 형무소는 김명시 집에서 걸어도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다. 동네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3.1 독립 만세운동의 함성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3월 3일 시작된 마산의 만세운동은 3, 4월 마산, 창원 전 지역에서 모두 15회의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뜨거웠다. 20에 대한 해석 38페이지 3.15 의거 기념사업회의금 제3장 일제식민지 시대와 항일독립투쟁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04 190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노동여학과 마산 시내 자치기구인 민의소, 창신학교와 의신여학교 등 선각자들이 세운 기관과 학교가 마산 3.1 만세운동의 조직적 토대가 되었다. 3월 3일은 두척산, 무악산에서 고종황제의 만국절을 올리는 날이었다. 야학교사인 김용환 21, 39페이지 21에 대한 해석 김용환 1884년부터 1933년까지 독립서훈 대통령 표창 1977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991 1919년 3월 2일 조선 국군회복단 김관재로부터 독립선언서 30매를 받고 3월 3일 무악산에서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 배포 등 시위를 주도했고 그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다. 야학교사인 김용환이 만국제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항일 권리를 고취하는 연설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마산 민의소가 있던 창동으로 내려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오후 4시경 일본 헌병 경찰들과 맞부딪혀 50여 명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주동자 김용환은 피신해 다음 시위를 준비했다. 시위에는 야학교사들이 앞장섰다. 이영재와 김용환은 추산동 활터에서 만세 시위를 다시 열기로 하고 3월 10일 김용환이 약속대로 나타나 연설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출동한 헌병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김용환 혼자 시위를 책임지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풀려났다. 그러나 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1에 대한해서 39페이지 3.15 의거 기념사업회의금 제3장 일제식민지 시대와 항일독립투쟁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04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역사가 박영주 3월 21일은 구마산 장날이었다. 경남 일대에서 가장 큰 구마산 장터, 지금의 부림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금의 부림시장 앞 도로는 마산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길이 있었다. 이날 정오 3당 진행 열차의 기척 소리를 신호로 마산 전역은 대한독립 만세, 함성과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시위 군중은 점점 불어나 3,000명에 육박했다. 당시 마산 인구 1만 5천여 명, 그중 일본인이 4,500명 중 조선인만 보자면 마산 인구 3분의 1이 참여한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립만세를 절규했던 시위 대열에 김명시의 어머니와 오빠도 있었다. 시위 군중의 규모에 놀란 일제경찰과 헌병은 신마산에 주둔한 중포대대의 병력까지 동원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군중을 총금과 무차별 구타로 해산시켰다.
체포된 50여 명의 주모자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마산 형무소에서의 매질 소리와 비명은 나지막한 초가를 넘어 입소문을 타고 번졌다. 다음 장날인 26일에도 봉기가 일어났다. 시위 대열은 애국지사가 투옥된 마산 형무소로 향했다. 독립만세와 애국지사 석방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감옥 안에서도 호응해 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당황한 일제헌병과 중포대대 군인들은 시위 군중을 매질하고 주모자 20여 명을 체포, 구금했다. 시위 대열의 기세에 놀란 일제는 진해 군항으로부터 군함을 출동하기까지 했다. 3월의 마지막 장날인 31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군중은 마산 감옥을 에워싸고 애국지사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간수로 있던 박광년이 간수복을 홀홀 벗어던지고 시위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본 놈의 하수인으로 감옥 지키는 신세였어도 그 역시 조선 사람이었다. 그도 만세를 외쳤다. 박광년은 체포되어 자신이 근무했던 바로 그 감옥에 수감되었다. 23에 대한 해석 40페이지 3.15 의거 기념 사표역금 제3장 일제식민지 시대와 항일 독립투쟁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 사표 2004 4월에도 항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4월 3일 일어난 삼진 의거 진전, 진동, 진북 일대 연합대의 의거는 만세운동의 정점이었다. 헌병들은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고 칼을 휘둘렀다. 시위 현장에서 8명이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알려진 부상자만 22명. 당시 마산 삼성병원 의사 김형철은 비용을 받지 않고 이들을 치료했다. 그 삼성병원이 김명시 집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다. 4월 22일, 23일, 24일, 사흘에 걸쳐 마산 공립보통학교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감행되었다. 3.1 만세운동은 김명시에게 학교였다. 야수처럼 어머니와 동포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일본 경찰과 군대를 보았다. 나라 빼앗긴 민중의 피맺힌 한과 눈물을 보았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그 이웃들이 성난 파도가 되어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41페이지 유관순 열사와 김명시 장군.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다. 김명시가 1907년, 유관순은 1902년생이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유관순은 알려지고 김명시는 잊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사정은 달랐다. 유관순은 신문에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을 정도로 무명전사였다. 김명시는 18살부터 일본 검사국에서 주목하고 해방 후 조선의 잔다르크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왜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관순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기에 유관순이 겪은 3.1 만세 운동을 먼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미국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비 장학생으로 1915년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은 학당의 담을 뛰어넘어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월 10일 총독부에서 강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집안 어른과 마을 유지에게 독립선언문을 보여주고
오빠, 사촌 언니와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음력 3월 1일이었던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는 약 3천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유관수는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에 태극기를 달고 앞장섰다. 군중은 목이 터지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 헌병이 있는 주재소로 향했다. 급히 출동한 헌병과 수비대는 총을 쏘고 총검으로 찌르며 시위 군중을 진압했다. 그 자리에서 유관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19명이 순국했고 50여 명이 부상당했다. 흩어진 군중은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고 전화선을 절단하는 등 폭력적인 저항을 하기도 했다. 유관순은 오빠와 함께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받았다. 일본인 재판관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한일본제국 식민으로 살기를 맹세하겠냐고 물었다. 유관순은 나는 외놈 따위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이놈들은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고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다음 해 3.1절에는 감옥에서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 감옥에서 찍힌 유관순 사진은 꽃다운 나이, 고운 얼굴이 고문과 구타로 통통 부어있는 모습이다. (1920년 9월 28일) 18세의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3.1운동 당시 대략 7,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한다. 24에 대한 해석 43페이지 24. 일본 측의 기록만 보아도 불과 3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7,509명, 부상당한 사람은 15,961명에 이르렀으며 46,948명이 체포 투옥되었다. 유관순은 1920년 이후 순국해 그 7,500명 희생사에도 속할 수 없었다. 묘지를 아무도 챙기지 못해 이태원에 있던 그의 묘지조차 유실될 정도였다. 해방 후 이화학당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의 항일운동 행적이 알려지고 이제는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명전사를 대표하는 유관순을 발굴한 이화학교 교사 박인덕과 전기를 쓴 전영택은 친일인명사전에도 기재될 정도로 대표적인 친일인사였다. 그들은 유관순을 내세움으로써 친일 세력을 세탁하고 애국자로 둔갑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해방 후 쟁쟁한 투쟁 이력을 가진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항해 유관순을 띄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2살 김명씨가 겪은 3.1 만세운동도 17살 유관순이 주도한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 못지않았다. 마산의 만세운동은 더 먼저, 더 나중까지 장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펼쳐졌다. 아우네 장터로 고마산 장터로 향했던 만세운동의 함성에 기층 민중이 응답했다. 그들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유관순 가운데 한 명이 김명씨다. 김명씨는 일본 검사에게 3.1 운동으로 자극받았다고 진술했다. 3.1 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인이라고 선언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출발점이고 근대 민주국가 건설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일본의 노예도 아니고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선언이 가장 절실한 이는 가장 핍박받았던 김명씨와 같은 기층민중의 딸이었다. 44페이지 야학으로 공부한 김명씨 42페이지 그림 이화학당 시설의 유관순
유관순의 수영 기록표